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케어 데브팀과 플랫폼 UX 시스템 데브팀을 겸직하고 있는 심흥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내 로그 플랫폼 넬로 개발에 참여했는데요. 로그 플랫폼은 무엇보다 로그를 잘 보여주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그 뷰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윈도우잉 기법을 적용하고 성능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개드릴 내용은 우선 윈도잉 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윈도잉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내부적으로 빅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인 윈도잉 기반 컴포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그리고 장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ing 기법은 데이터 처리나 그래픽스, 운영체제 등에서 데이터를 일정한 창 단위로 나눠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데이터 스트리밍 그리고 시계열 처리에서의 윈도잉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텀블링 윈도우,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세션 윈도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두 일정 시간 또는 크기 단위의 구간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윈도우 방식인 경우에는 윈도우가 겹치지 않게 데이터를 분할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윈도우의 사이즈가 겹치면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활동이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를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머신러닝에서의 윈도우잉은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퀀스 길이로 나누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림에서는 LSTM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개의 시퀀스를 하나의 입력으로,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분할해서 시퀀스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윈도우잉은 렌더링이나 이미지를 처리할 때 전체 화면이 아닌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인데요. 뷰포트는 가시 영역을 나타내고 클리핑은 개체가 화면 경계를 넘으면 보이지 않게 자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서 테스트는 클리핑을 할 때 클리핑 영역을 어, 설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L enable, 오픈GL의 메소드인데 뭐 GL 시서 같은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타일 베이스드 렌더링은 격자 형태로 화면을 나눠서 렌더링을 하는 기법으로 동시에 이 격자들을 GPU에서 같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모두 어, 부여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일정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액트에서의 윈도잉은 많은 수의 UI 요소를 화면에 보이는 범위만 렌더링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법인데요.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때 돔 요소가 많아질수록 느려집니다. 초기 렌더링 시간이 증가하고, 스크롤 성능이 저하되고, 또 브라우저의 메모리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이 윈도잉 기술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모든 행을 다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라, 뷰포트에 들어오는 행만 일부만 렌더링하고 나머지는 렌더링하지 않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윈도우잉 기법을 활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잉 기법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는 대표적으로 리액트 버추얼라이즈드, 리액트 윈도우, 텐스택 리액트 버추얼 등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개발이 되었고, 기능면에서는 리액트 버추얼라이즈드가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따라서 파일도 무겁습니다. 유연성 면에서는 리액트 버추얼이 가장 유연합니다. 또 최신성 면에서도 텐스택 리액트 버추얼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UI를 만들 때는 리액트 윈도우를, 그리고 커스텀 UI를 만들 때는 텐스택 리액트 버추얼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리액트 버추얼라이즈드의 무한 스크롤 구현 예제인데요. 프랍스로 뷰포트의 높이, 행의 높이, 또 행의 개수,
미리 불러올 행의 개수 등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행의 내용을 렌더링하는 함수와 행을 더 로드할 때 호출되는 콜백 등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 윈도우로 구현한 무한 스크롤 예제인데요. 앞서 보셨던 리액트 버추얼라이즈드와 유사하게 뷰포트의 높이, 행의 높이, 또 행의 개수, 미리 불러올 행의 개수, 또 행의 내용을 렌더링하는 함수, 또 더 로드할 때 호출되는 콜백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스택 리액트 버추얼로 구현된 표 구현의 예제인데요. 뷰포트의 높이는 내부적으로 자동 계산되고요. 그리고 행의 높이, 또 행의 개수, 미리 불러올 행의 개수 등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라이브러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뷰포트의 높이, 또 행의 높이, 행의 개수, 미리 불러올 행의 개수 등을 공통 프롭스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빅테이블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던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리액트 윈도우를 활용해서 테이블을 구성했었는데, 리액트 윈도우는 모든 셀을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것 때문에 그 표에서 쉽게 가리킬 수 있는 각각의 행을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가리킬 수 없고요. 그래서 행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고, 또 동적으로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복잡한 그 좌표 계산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표가 이제 가로 또는 세로로 스크롤이 될 텐데, 특히 가로 스크롤 될 때 헤더가 같이 따라가서 그 각각의 그 컬럼에 맞게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작동도 기존의 테이블에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던 작업들이 이렇게 div를 이용해서 표를 구현할 때는 직접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컬럼을 하나의 셀로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표를 이용한다면 컬스펜을 이용하면 쉽게 합칠 수 있지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div를 가지고 셀을 구성할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트리키한 작업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픈소스 이슈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음, 스크롤 버튼에 도달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 부분도 원인 파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에 오픈소스 내부 동작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향후 다양한 기획안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한계, 그리고 셀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도 매우 복잡한 코드가 필요했다는 점이 좀 문제였습니다. 성능 개선 작업 초기에는 10스택 리액트 버추어를 고려했었는데, 넬로의 로그 표현 방식이 접고 펴기, 또 뭐 컨텍스트 서치, 알래스카, 라이브테일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다양할 수 있는 기획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편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빅테이블에 적용된 주요 윈도우ing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무한 스크롤 표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데이터를 주어진 영역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크롤바가 바닥에 닿으면 데이터를 새로 적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면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어진 영역에 필요한 만큼 그리기. 리액트는 같은 타입의 자식 배열을 업데이트할 때 키를 활용합니다. 리액트에서 키는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리액트는 파이버 트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트리와 새로 그릴 트리를 비교합니다. 이때 키는 돔을 새로 생성할지 또는 재활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li 요소 ABC 앞뒤로 새로운 요소 XY가 들어갈 때 키 비교에 의해서 ABC는 재활용되고 XY는 새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ABC
ABC LI에 대한 돔 생성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키와 함께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그리기 위한 범위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바로 첫 번째와 마지막 인덱스를 찾는 것입니다. 뷰포트의 높이, 행의 높이, 행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소스에서 이와 같은 프롭스를 사용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행의 높이 또 행의 개수를 통해서 전체 테이블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값을 곱하면 전체 테이블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롤 탑 정보와 뷰포트 높이를 이용하면 첫 번째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스크롤 탑보다 큰 첫 번째 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는 스크롤 탑과 뷰포트의 높이를 더하고 행 한 개의 높이를 더한 값보다 작은 첫 번째 행이 됩니다. 이제 보여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상단, 하단 각각 하나의 요소로 묶어서 가상화하면 아무리 행이 많아지더라도 제한된 개수의 요소만 그리면 됩니다. 이 코드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상단을 하나의 행으로 그리고 또 보여주는 행의 시작과 끝 범위에 있는 행을 그리고 그리고 하단을 하나의 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테이블의 t바디에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게 스크롤을 하면 계산과 리액트 렌더링을 하는 사이에 깜빡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1번과 2번은 그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내리면 내려지고 나서 버추얼 탑이 다시 실제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스캔을 통해서 몇 가지 요소를 미리 그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버스캔 되는 범위고 아래 범위, 이 부분이 오버스캔 되는 범위입니다. 즉, 첫 번째 인덱스는 이제 스크롤 탑 빼기 오버스캔 높이 만큼의 행이 되고요. 또 마지막 인덱스는 스크롤 탑 더하기 뷰포트 높이 더하기 행의 높이, 행 하나의 높이가 이전의 값이었는데 더하기 오버스캔 보다 작은 첫 번째 행을 찾아서 라스트 인덱스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한 스크롤 구현입니다.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스크롤 탑과 뷰포트 높이의 합은 테이블 높이에 가까워집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스크롤 탑과 뷰포트 높이의 합이 테이블의 높이와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두 값의 차이가 0이 될 때가 바닥에 왔을 때겠죠. 근데 여기도 역시 완전히 바닥에 닿았을 때 새로 데이터를 패칭하게 되면 느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바닥에 닿았을 때 패칭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미리 패칭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에 좋겠죠. 이를 위해서 버튼 스레시홀드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스크롤 탑 더하기 뷰포트 높이의 합과 테이블 높이의 차이가 버튼 스레시홀드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버튼 스레시홀드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미리 도착했을 때 패칭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이 화면에 나오기 전에 데이터를 패칭하게 됩니다. 컬럼에 대한 가상화도 행에 대한 가상화하고 구현 원리는 같습니다. 아래 값을 알면 화면에 그릴 범위의 컬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뷰포트의 높이가 아니라 이번엔 가로 길이, 그리고 표의 높이가 아니라 표의 전체 가로 길이, 그리고 컬럼의 개수, 또 각 컬럼의 크기를 알아야 표 전체 가로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버스캔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오버스캔 마진을 줄 것인가. 네. 다음은 고정 헤더와 고정 컬럼을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고정 헤더는 아주 쉽습니다. 포지션 스티키 그리고 탑 제로를 주면 헤더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컬럼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컬럼 고정도 역시 포지션 스티키를 기반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컬럼들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컬럼 왼쪽에서부터 고정을 만약에 시작했다면 네, 그만큼 컬럼의 길이만 위스만큼을 더해가면서 레프트의 위치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을 접고 펴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넬로에는 행을 접고 펴서 로그 상세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기존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펼쳐진 행의 높이를 개발자가 직접 계산을 해서 넘기고 동시에 리액트 윈도우 컴포넌트의 랩 객체가 제공하는 리셋 애프터 인덱스 인디시즈라는 메서드를 높이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때그때 호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빅테이블에서는 리사이즈 옵저버를 내장해서 접고 펴기 상태의 변화에 대한 높이 계산을 컴포넌트 내부에서 처리해서 컴포넌트 사용자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이제 성능과 장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은 리액트 윈도우 기반 구현이고 오른쪽은 빅테이블 기반 구현입니다. 리액트 윈도우 기반의 구현은 자세히 보시면 1.2까지 FPS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사이즈 시 빅테이블은 55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리액트 윈도우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표의 셀을 렌더링할 때 앱솔루트 포지션의 div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스크롤인데요. 데모를 우선 보겠습니다. 57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55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스크롤에 있어서는 리액트 윈도우 기반의 구현과 빅테이블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크롤링을 구현할 때는 네,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30만 건 데이터에 대한 시연인데요. 우선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00건까지는 스크롤을 하고요. 이후는 30만 번으로 바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번으로 점프를 해도 무리 없이 대용량 데이터도 무리 없이 렌더링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로 얻은 장점은 컴포넌트 자체 속성이 테이블이기 때문에 CSS 스타일을 적용하기가 되게 용이해졌고요. 또 좌우 스크롤할 때 또 네이티브 표이기 때문에 컬럼 헤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또 컬 스팬을 이용해서 열을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셀을 그릴 때도 그냥 TD만 쓰면 됩니다. 복잡한 어떤 앱솔루트 포지션이나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되고요. 또 다양한 UI 상태 변화에도 데모에서 확인한 것처럼 55 FPS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동적으로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컴포넌트 사용자가 복잡한 좌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기획안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렌더링하는 행이 매우 적어졌지만 여전히 브라우저에 적재하는 메모리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로 많이 패치하면 할수록 브라우저에 부담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빅테이블의 경우 그 한계점이 30만 건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가 패치한 데이터를 일정 크기가 넘어가면 인덱스DB에 캐싱을 하는 전략을 생각해 봤었고요. 두 번째는 OOM 한 개를 미리 실험한 다음에 OOM 안전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0만 건이 넘어가면 새로운 30만 건을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고, 또 마지막 방법은 리액트 쿼리 5.0 버전이 지원하는 맥스 페이지 옵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 이 옵션을 통해서 캐시된 그 쿼리 결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전 스크롤 범위로 이동할 때는 다시 리패칭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대용량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해야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